만약에 말이죠.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에 한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파고든 어떤 주석서의 흥미로운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어쩌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답변이 있어요. 사회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때 과연 어떤 일들이 그것도 단계적으로 벌어지는지 그 경고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오늘 계속 주석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 문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이걸 무슨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특정 주석서가 이 고대 텍스트를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예언으로 읽어냈는지 바로 그 해석 자체에 초점을 맞춰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같은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붕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주석은 그 첫 번째 단추, 그 원인을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패에서 찾습니다. 말하자면 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인 셈이죠. 그 고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지도층의 탐욕이나 불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오만함까지 정말 사회 구석구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가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구절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죄를 짓고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는, 뭐랄까, 부끄러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왜 무너졌는지를 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이 예언은요, 사회 질서가 마치 젠가처럼 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사라질 리더들의 목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길고 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나 장군 몇 명이 아니에요. 용사, 재판관, 선지자, 지혜로운 사람, 기술자, 심지어 말 잘하는 사람까지. 이건 사실상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모든 종류의 전문가와 권위가 그냥 싹 다 아주 체계적으로 제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회를 지탱하던 기동들이 전부 뽑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은 정말 처참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있던 자리에는 미숙함이 들어서고 질서가 있던 자리는 말 그대로 혼돈, 카오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을 우습게 알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가치관이 전복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혼란이 정말 극에 달하니까 진짜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뭐냐면 아무도 리더가 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 망가진 사회를 고치고 다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심지어 그토록 달콤하다는 권력조차도 아무런 매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하냐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언에서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가장 강렬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당시 엘리트 계층의 여성들. 이들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교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떤 굴욕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당시 상류층이 누렸던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발목에서 소리가 나는 장식품, 달 모양 목걸이, 코걸이, 머리핀, 손거울까지. 이 목록만 봐도 당시 사회의 부가 얼마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얼마나 과시하면서 살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정말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정확히 그 정반대의 것, 끔찍한 것으로 바뀌는 대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가장 먼저 그들을 감싸던 값비싼 향기는 썩은 내가 되고요.
몸매를 뽐내던 화려한 허리띠는 슬픔의 상징인 찢어진 누더기가 됩니다. 또 그렇게 공들여 가꿨던 머리카락은 질병과 수치의 상징인 대머리로 변하고요. 가슴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옷은 참여할 때나 입는 거친 삼배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 아름다움은 뜨거운 불로 찢은 낙인 자국으로 처참하게 지워져 버리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이 도시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미 안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회는 외부의 공격에 버텨낼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결국 모든 것의 끝은 완전한 군사적 패배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바로 이 마지막 이미지 하나뿐입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가 된 땅바닥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한 여인처럼 완전한 황폐함과 절망 그 자체가 되어버린 모습이죠. 이 주석이 수천 년 전 텍스트에서 읽어낸 이 붕괴의 시나리오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회를 정말로 지탱하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기둥은 대체 뭘까요? 훌륭한 리더십일까요? 아니면 사회 곳곳에 흐르는 정의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겸손함 같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까요?